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대구 경북 통합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뜨거운 감자인데요. 경상북도는 내일 포항을 시작으로 한 달간 권역별 행정통합 주민설명회를 열고 여론 수렴 과정을 밟는다는 계획입니다. 북부권에선 설명회를 하기도 전에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도청 후문, 의원 배지를 단 사람이 1인 시위를 벌입니다. 피켓 문구는 통합 결사 반대. 신도시 초등학교 앞, 아파트가 밀집한 주택단지와 커뮤니티 센터 앞에도 1인 시위가 등장했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동예천의 기초 의원들입니다. 일단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삶의 질 그리고 생활과 아주 밀접되어 있는 이런 중요한 통합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냐고요. 의원들은 두 단체장 중심의 행정통합 추진은 민주적이지도 지역 소멸에 해답이 되지도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2027년까지 10만 자족도시를 꿈꿨지만 2만 선에서 몇 년째 멈춰선 도청 신도시는 통합 이후 공동화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통합되면 대구가 중심이 될 거고 여기는 소외 지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주민들도 호응합니다. 이 신도시는 완전 허수아비가 되는 거지. 주민들 전부 반대합니다. 통합이 되면은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경북 거주지 사람 몇 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완전 사망합니다. 이거 지방 분권하고는 안 맞는 거고 아무것도 맞잖아요. 여기 그러다 뭐 서울과 같은 뭐 메가시티가 된다. 경북 북부 시군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 영주에 이어 어제 영양 군의회도 행정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이 내건 반대 현수막도 물결을 잃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안동 시가지와 주요 도로본 곳곳에도 행정통합 추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줄이어 내걸렸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경상북도가 주최하는 권역별 행정통합 설명회가 포항부터 시작됩니다. 다음 주는 경산에서 남부권 설명회가, 그 다음 주는 북부권과 서부권 설명회가 각각 안동과 구미에서 차례로 개최됩니다. 마무리된 대구시 설명회에서도 통합청사와 주민투표 등 공론화 문제가 지적된 만큼 우려와 성토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두고 경북 북부 지역 시군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지만 경북 제1도시의 포항시의회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관 상임위원장 등 대다수 상임위원장단이 내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는 참석하지 않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장석훈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안동시와 예천군 의회는 포항까지와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없는 졸속 통합이라며 포항을 찾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철회 요구 사안을 전달했습니다. 계속해서 도민을 배제한 채 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260만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촉구한다. 하지만 경북 제1도시의 포항시 의회는 경상북도로부터 통합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상임위원장단이 다수인 의원 9명은 내일 포항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하고 제주도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행정통합을 담당하는 상임위원장은 연수 예약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주민설명회 일정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참석이 어렵게 됐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포항시 의회가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졸속 통합에 대해 입장 표명은 유보한 채 주민설명회까지 외면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수를 핑계로 해서 대거 참석을 하지 않고 도외시한다는 게 우리 시민으로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시의원들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내일 포항을 시작으로 2주 동안 4개 권역으로 나눠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지만 공론화 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반대 의견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9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2년도부터 도입된 재원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분배되며 광역자치단체에는 2,500억 원이 지원됩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에는 7,500억 원이 지원되는데 경북에선 청도군과 김천시가 선정돼 1,226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서유럽 출장 성과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이 시장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와 스위스 제네바의 주요 국제기구들을 방문해 포항의 국제회의 유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시장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UN 기후변화 협약 등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튀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을 수리하다 숨진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2년여 만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라며 원청인 동국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산업재해 방지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깃털에 불과한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이동우 씨가 숨졌습니다. 이 씨는 작업 중 꺼져 있어야 할 크레인이 갑자기 작동하면서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에 몸이 감겨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신호수도 없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 만인 올 1월 원청인 동국홀딩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동국홀딩스의 경영 책임자 역시 입건조차 되지 않으면서 유족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동국제강 포항공장장과 현장 관리자, 하청 관계자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전조치 규정과 작업 순서를 지켰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동국제강 포항공장장의 경우 직접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 원청의 책임 어쨌든 좀 인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피고인과 공장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깃털 같은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는 사실이 인정됐음에도 턱없이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는 겁니다. 처벌이 이렇게 약해서야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지 대단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홀딩스 법인에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주시는 내년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주요 사업장과 기념식 행사장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선 간포권역 테마마을 조성과 전촌 보행교 건립, 나정지구 연안정비 등 사업 현황을 집중 확인했습니다. 경주시는 간포항 개항 100주년을 앞두고 관련 기념사업 추진과 함께 관광과 농업, 자생단체 등 5개 분과로 백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설치해 모든 읍면동에서 24시간 민원 서류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의 5개 무인 민원 발급기는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다중이용시설 등 34대로 늘었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주의 무인 민원 발급은 12만 3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5% 늘었습니다. 울진군은 병입 수돗물인 보배수를 대량으로 생산해 겨울철 단수에 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1.8리터짜리 보배수 7,200병을 생산해 금강송면 12개 마을회관과 금강송면 사무소 등에 비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금강송면은 겨울철 한파와 폭설로 인해 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북도 내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로 분석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이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451명이었고 그중 20%인 91명이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사망했습니다.